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You Must Be Happy 버스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처 봉합, 그 중에서도 1차 봉합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응급실에 가야 할 수 있었던 상처 봉합 수술, 대기 시간도 길 뿐더러 성형외과 당직이가 봉합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탁과 전공의가 봉합을 시행하기도 하고, 얼굴 이외의 부위 봉합은 대부분 응급의학과나 정형외과, 외과 등등 비성형외과 의사가 봉합을 시행합니다. 성형외과 당직이도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의이고요. 또 봉합한 의사와 상처 소독을 하는 의사가 다르기에 환자분 상처의 정도와 벌어짐 정도를 모른 채 소독과 실밥 제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가 없어서 1차 봉합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본원과 같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1차 봉합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봉합 수술이란 상처가 생긴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실로 꿰매는 치료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상처가 깔끔하고 심하게 더럽지 않은 상태, 그때 의사가 바로 봉합해서 상처를 닫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상처가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아물 수 있고 흉터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상처 상태에 따라 1차 봉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처 처치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즉시 봉합을 하는 1차 봉합, 두 번째는 봉합하지 않고 자연 치유시키는 세컨더리 힐링이고, 세 번째는 지연 1차 봉합으로 불리우는 3차 봉합입니다. 1차 봉합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냥 바로 즉시 봉합하는 것이고, 2차 치유는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 과립 조직이 차오르도록 해서 상피화 되도록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2차 치유는 대개 조직 손실이 크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 바로 봉합하기에 좀 어려운 만성 상처 등에 적용이 되고, 치유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3차 봉합은 처음에 상처를 열어 두었다가 염증이 가라앉은 며칠 후에 봉합하는 방법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지만 조직 손실이 크지 않은 상처에 씁니다. 대부분의 외과적 상처는 조건만 맞으면 1차 봉합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1차) 봉합은 상처가 깨끗하고 신선할 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같은 상황에서 1차 봉합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 오염이 적은 급성 상처인데, 상처에 심한 흙이나 이물질 오염 없고 발생 후 경과 시간 짧은 경우 바로 봉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깨끗한 칼이나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 등은 적절히 세척한 뒤에 즉시 봉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상처가 난 지 한 24시간 안에는 봉합해주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상처는 부상하고 수상하고 최대 18시간, 얼굴 상처 부위는 한 24시간 정도에도 1차 봉합을 시행해도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열상인데, 넘어지거나 부딪혀 피부가 찢어진 열상이라도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봉합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처가 크고 깊게 벌어진 경우 지혈한 뒤에 봉합을 통해서 피부 가장자리를 잘 맞춰줘야지 이쁘게 제대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나 턱 등 찢어진 경우나 팔다리에 큰 열상이 생긴 경우 병원에서 1차 봉합을 하게 됩니다. 눈꺼풀이나 입술같이 미용적으로 중요하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의 상처도 흉터와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봉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1차 봉합을 피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상처가 심하게 오염됐거나 감염 위험이 큰 경우에는 무리하게 즉시 봉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소독과 드레싱을 하면서 경과를 본 뒤 봉합하거나 아예 봉합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사람에게 물린 상처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보통 1차 봉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나 고양이에 물린 경우 상처를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며 상생제를 투여한 뒤에 즉시 봉합하지 않고 열어두어 감염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상처가 얕거나 얼굴처럼 흉터가 걱정되는 부위라면 의료진 판단하에 바로 꼬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처가 비교적 깨끗하고 봉합으로 가장자리 접합이 가능할 때 1차 봉합 수술을 시행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본원에서는 손상 정도에 맞게 상처 봉합, 소독, 실밥 제거, 흉터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게 1차 봉합 수술이 필요할 때 미리 연락 주시고 진료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분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혀서 눈썹 쪽이 찢어지셨던 분인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꼬매주지 않아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저희 병원에 전화로 문의 주셔가지고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다친 뒤 한 2-3일 정도 지나서 방문해 주셨는데 봉합 1주 차인데도 말끔히 봉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만 2세의 남자 어린이였는데 놀다가 가구에 눈썹 부위를 세게 부딪혀서 찢어져서 내원한 케이스인데 부모님들이 너무 슬퍼하셨는데요. 밤에 다쳐가지고 대학병원 갔지만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찌저찌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닿았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봉합해 드린 기억이 나네요. 1차 봉합 수술을 진행한 뒤 봉합 부위가 아물어가는 모습인데요. 벌어졌던 상처 부위가 순조롭게 회복되어 가고 있죠. 흉터 경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성숙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상처 봉합 때문에 병원에 오셨던 케이스인데 수술 전과 수술 후 2일차 때 모습입니다. 눈썹 부분의 상처 길이가 꽤 길었는데 다행히 잘 봉합이 된 케이스입니다. 상처 부위가 물에 젖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 특히 처음 2-3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비비면 안 됩니다. 실밥 제거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14일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밥 뺀 후엔 자외선 차단제나 흉터 연고 잘 바르시는 게 흉터 예방에 좋습니다. 요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이 안 돼서 지인분들께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인분들을 몇몇을 꼬매드리다 보니 생각보다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상처 봉합 수술이 미용 수술에 비해 돈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친 분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우면서 나라도 그분들 외면하지 말고 치료를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머스트 성형외과는 눈, 코, 미용 수술뿐만 아니라 찢어진 상처나 화상 같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빠르게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